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2019년 4월 아타카마 고원에서 마우나케아 산까지 전 세계의 산꼭대기 천문대들이 하나의 은하 전체를 가로질러 온 희미한 전파를 기록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사진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된 시간이 기록된 전화 패턴으로 도착했고, 보정 기록과 동기화된 원자 시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신호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시작되는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빛에 의해 그려진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과 인내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2009년 11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헤이스텍 천문대의 회의실에서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얀 벽에는 프로젝터에 희미한 빛이 미쳤고, 화이트보드에는 전 세계 관측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프로젝터 펜 소리가 신중한 토론의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밀한 타이밍으로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하는 초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실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뉴잉글랜드의 늦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과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를 향한 조용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블랙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의 심연을 직접 관측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영어로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전파 망원경들이 동시에 같은 천체를 관측하면 그 망원경을 사이의 거리만큼 큰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지구 크기의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모든 관측소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했습니다. 원자시계의 정확도가 필요했고, 대기의 영향을 보정해야 했으며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발견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공학적 과제였습니다. 헤이스텍 천문대의 기록 보관소에는 초기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테스트 결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들, 당시의 컴퓨터 출력물 등, 그리고 손으로 작성된 관측 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어떻게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 단 하나의 새로운 접시 안테나 없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동기화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연구 그룹들은 대륙을 가로질러 위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측 방법을 정교화했습니다. 수신기 성능은 통제된 테스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시계 드리프트는 측정되고 표준 절차를 통해 보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표준화 작업이었지 단일한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칠레 북부의 차난토르 고원은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걸음을 늦추게 만들고, 태양은 자갈 위의 모든 그림자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 줄여서 악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 배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알마는 66개의 고정밀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들은 최대 16km까지 펼쳐질 수 있으며 함께 작동할 때
단일 안테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알마의 역할은 다른 대륙의 관측소들과 연결되어 지구 규모의 배열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계획 문서들은 밀리미터 파장에서 소형 소스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조정된 네트워크를 향해 확장되었습니다. 대기 불투명도 한계는 현장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상 통계는 운영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밤에 관측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상태였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 산은 해발 4,200m에 달하는 휴화산입니다. 그 정상에는 여러 세계적인 천문대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서브밀리미터 배열과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 모두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마우나케아의 밤은 특별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고립된 위치 덕분에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높은 고도는 대기의 대부분을 아래에 두게 만듭니다. 수증기, 전파 관측의 주요 방해 요소인 이것이 이곳에서는 최소화됩니다. 관측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기록하고 시스템 잡음을 확인하고 추적 정확도를 검증하며 보이는 목표 없이도 접시, 안테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참여 관측소들은 공통 기록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백엔드 하드웨어를 확인했습니다. 기술 메모들은 대역폭 업그레이드와 편광 처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작업은 조용한 표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관측소가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고 같은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레이엄 산에는 서브밀리미터 망원경이 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주의 시에라 네그라 산에는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피코 벨레타에는 30m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남극점에는 남극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남극점 관측소는 특별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고 겨울에는 태양이 6달 동안 뜨지 않습니다. 물자 보급은 1년에 단 몇 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극도로 건조한 대기는 밀리미터 파장 관측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남극 망원경 팀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2011년 초 일정표와 준비 상태 검토는 조정된 캠페인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목표 목록은 메시의 87과 궁수자리 A별 주위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두 목표는 각도 크기와 예상 구조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조사는 선택이 어떻게 측정 제약을 따랐는지를 기록합니다. 메시의 87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 근처에 위치한 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2,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대론적 제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궁수자리, 아별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26,000 광년 떨어져 있으며 태양 질량의 약 300만 배로 추정됩니다. 메시의 87의 블랙홀보다 1000배 이상 가까이 있지만 질량은 1000배 이상 작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블랙홀은 지구에서 볼 때 비슷한 각도 크기를 가집니다.
마치 가까운 작은 동전과 먼 큰 동전이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유기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인, 유지보수 기간, 공유된 공학 언어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발견의 서사가 아니라 절차와 협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단일 시설이 아닌 조정기구로 기능합니다. 여러 독립적인 관측소에 걸쳐 관측창, 하드웨어 표준, 분석 프로토콜을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은 검증을 위한 반복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협력단의 구성원들은 전 세계 20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헤이스텍 천문대는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인프라와 장기적인 기술 전문성을 지원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관례와 동기화 실습을 포함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전 세계 이미징의 초기 실패는 종종 타이밍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전파천문대는 대형 간섭계 시스템에서의 운영 경험을 기여했고 상광이 개발과 절차적 지침을 지원했습니다. 그 존재는 실험적인 방법을 일상적인 관측 실습으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관측소에서 기록된 신호들이 이곳에서 결합됩니다. 각 관측소 쌍에서 온 신호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그 결과로부터 하늘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계산 과정이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광이 시설의 컴퓨터들은 관측 캠페인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알마, 서브밀리미터 배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과 같은 고고도 관측소들은 짧은 파장에서 중요한 민감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기록과 유지보수 기록은 어떻게 장비 안정성이 증거 사슬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배경 세부 사항이 아니라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관들 사이에서 검증은 좋은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합의에 의존했습니다. 조사는 그 합의를 측정 가능한 산물로 다룹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입니다. 블랙홀은 직접 촬영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근처의 물질이 하는 일과 빛이 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 추정됩니다. 증거는 궤도, 스펙트럼, 타이밍, 반복된 관측을 통해 축적됩니다. 단일한 극적인 순간에 의존하지 않는 조용한 확인의 층들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팽대부에서 먼지층은 가시광선 별빛을 따뜻한 안개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고에선 카메라는 그 안개의 일부를 뚫고 궁수자리 별자리 근처에 붐비는 별장을 기록합니다. 장면은 가득 차 보이지만 중심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곳에서 개별 별들을 수년에 걸쳐 추적합니다. 별들은 팽팽한 홀을 그리며 곡선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초점을 지날 때 가속합니다. 그들의 위치는 밤마다 기록되고 안정적인 기준 프레임에 대해 비교됩니다. 이것은 인내의 작업입니다. 1년에 한 점 또는 2점의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합니다. 이 궤도 적합으로부터 질량이 보이지 않고도 추론됩니다. 값은 태양계보다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약 400만 태양 질량의 소형 전체와 일치합니다. 그 그려진 곡선들의 고요함 속에서 중력은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명을 남깁니다. 차가운 전파 지도가 뒤따릅니다. 색상이 아니라 강도로 그려집니다. 은하 중심은
하늘의 잡음이 많은 영역이 되고 먼지를 무시하는 파장에서 밝습니다. 수신기는 플라즈마가 숨겨진 경계 근처에서 이동할 때 변동하는 신호를 기록합니다. 그 소스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고 그 이름은 자리 표시자처럼 행동합니다. 설명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잡아둡니다. 관측자들은 방출이 분 단위의 시간 척도에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것은 작은 영역이 운동 중임을 암시합니다. 변동성은 광경이 아닌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피크와 딥은 소형 천체가 궤도를 도는 가스와 자기장에 부과할 것과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여전히 장면을 조직합니다. 마치 배수구가 물을 조직하는 것처럼. 다른 은하에서 메시의 87의 핵은 오래된 별빛의 부드러운 후광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제트가 가느다란 창백한 필라멘트처럼 바깥으로 뻗어 있고 전파와 광학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은하를 가로지를 만큼 길습니다. 약 5천 광년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제트는 밝기와 편광으로 측정됩니다. 그 모양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방향은 은하 중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은 수십 년에 걸쳐 기록 보관소를 비교하여 이것이 일시적인 플레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안정성은 장기간 동력을 받고 강한 중력에 의해 제약받는 엔진을 암시합니다. 제트는 일종의 운동 기록이 되어 일반 망원경으로 분해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역을 다시 가리킵니다. 먼 은하가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향해 선을 긋습니다. 망원경 돔이 자정전에 열리고 소리는 기계적이고 느립니다. 모터가 돌아가고 셔터가 후퇴하고 공기가 밤온도를 향해 냉각되는 거울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빛은 인간의 척도에 무관심한 평평한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분광기는 그 빛을 얇은 띠로 분리합니다. 원자가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곳에 어두운 선이 나타나고 그 선들은 별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이동합니다. 운동은 주파수의 측정 가능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선폭은 넓어집니다. 별들이 그곳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들의 속도가 스펙트럼을 더 두꺼운 표시로 번지게 합니다. 숫자들은 깊은 중력 우물을 제한하지만 데이터는 차분하고 평범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넓어진 선일 뿐입니다. 일부 은하에서는 궤도에 있는 물 분재서 메이저 방출이 나타납니다. 전파 망원경은 이 밝고 좁은 신호를 기록한 다음 그 속도를 정밀하게 분해합니다. 회전 곡선은 측정된 바퀴처럼 추적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는 일종의 우주적 레이저입니다.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작동하며 자연적으로 증폭된 전파 방출입니다. 디스크 운동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매핑됩니다. 도플러 이동은 어느 쪽이 지구를 향해 움직이고 어느 쪽이 멀어지는지를 보여주며 간섭계 측정은 위치를 조정합니다. 기하학이 주파수로 만들어진 자가 됩니다. 그 단일 패턴으로부터 질량은 은유가 거의 필요 없이 계산됩니다. 중심 전체가 궤도를 지배하고 숫자는 작은 영역에 수백만 태양 질량이 모여 있다는 데 수렴합니다. 자연이 깨끗한 신호를 제공할 때 측정은 조용하고 직접적인 됩니다. 더 멀리서 은하들은 더 넓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팽대부 별들은 특징적인 분산으로 움직이고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그 분산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측자들은 많은 은에 걸쳐 샘플을 비교하여 일관된 관계를 찾습니다.
이것은 M 시그마 관계라고 불립니다.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반복됩니다. 블랙홀과 은하가 긴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합병, 가스 유입, 별 형성, 피드백. 증거는 산점도로 도착하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관에는 너무 큰. 직관에는 질량이 여전히 그래프 안에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축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안정된 언어로 가장 무거운 물체들도 비교될 수 있는 점이 됩니다. 하드 드라이브에는 날짜와 관측소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이브가 옆에 쌓이고 또 다른 것이 쌓입니다.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로 보기에는 너무 커서 한때 필름 캐니스터가 그랬듯이 물리적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의 독특한 역설입니다. 가장 진보된 관측 기술이 가장 원시적인 운송수단에 의존합니다. 상광이 시설에서 다른 관측소들의 신호가 시간에 맞춰 정렬됩니다. 기술자들은 시계 안정성을 확인하고 알려진 기기 지연을 제거하고 지구 자전을 보장합니다. 목표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위상은 파동의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간섭계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과정은 지구 크기의 단일 기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는 빛을 증가시키지 않고 먼 접시들을 연결하여 분해능을 증가시킵니다. 최종 이미지는 인내심 있는 보정, 반복된 확인, 절제된 가정에 의존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블랙홀 경계 근처의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방출을 목표로 합니다. 빛은 마찰과 자기장에 의해 가열된 가스에서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그 경로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돕니다. 예상되는 서명은 더 어두운 중심이 있는 밝은 고리입니다. 그림자는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빛이 부착되는 영역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해석을 안내하지만 결과는 기록된 신호 구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2011년 4월 칠레, 하와이, 애리조나, 멕시코, 스페인, 남극점에 걸쳐 춥고 맑은 밤에 관측소 팀들이 돔을 열고 접시를 소형 전파 핵을 향해 회전시켰습니다. 바람 소음이 헤드셋 마이크를 지나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추적 플롯과 변동하는 시스템 온도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현장 기상 기록, 관측 일정, 원시 데이터 기록, 메타데이터에서 새로운 증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대기와 물류에 의해 형성된 단일 주간에 조정된 관측이 어떻게 신호가 이미지가 아닌 시간이 기록된 전압으로 포착되었는지, 그런 다음 나중에 상관을 위해 물리적 저장소에 봉인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현장 관측은 절차적입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측정은 취약합니다. 2011년 4월 관측 창 동안 각 관측소는 합의된 스크립트를 따랐습니다. 포인팅 확인, 초점 검증, 목표 스캔과 교차된 교정기 관측, 시스템 등과 플럭스 밀도 값이 추적되고 비교되었습니다. 데이터 품질은 일상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캠페인 전체에 걸쳐 팀들은 목표뿐만 아니라 관측소 성능과 정렬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교정 소스도 기록했습니다. 그 교정기들은 나중에 검증을 위한 앵커를 제공했습니다. 조사는 그것들을 천문학적 설정에서의 대조 샘플로 다룹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높은 비트 속도로 채워졌고 시간 블록, 편광 상태, 관측소 코드로 라벨이 붙었습니다. 처리 절차는 관리 연속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서화되었습니다.
각 라벨은 운영상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관측 창이 닫힌 후 데이터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송 기록, 세관 서류, 인수인계 문서는 디지털 증거의 물리적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적인 관측이 어떻게 여전히 항공으로 이동하는 상자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남극에서 온 데이터는 특히 오래 걸렸습니다. 남방우의 겨울 동안 남극점은 외부 세계와 거의 완전히 차단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들은 남극의 여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제야 물리적으로 운송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공개 결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이미지의 부재는 방법의 설계와 일치하는 정상으로 다루어집니다. 과학에서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결과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관측소 운영은 호스트 관측소 내에 배치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지역적이지만 비슷했습니다. 장비 상태 확인, 조건 문서화, 기록된 데이터 보존. 그들의 일관성은 중요했는데 나중의 상관이 규율 있는 입력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상광이 시설과 데이터 관리 그룹은 수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파일 완전성 확인, 타이밍 메타데이터 확인, 기록 형식 간의 호환성 보장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캠페인이 전혀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 내의 전문 보정 및 이미징 팀들은 프린지 피팅과 진폭 보정을 위한 공유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단일 알고리즘이 아니라 독립적인 방법들 사이에서 결과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프린지 피팅은 간섭계 측정에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관측소 쌍에서 온 신호들 사이에 상관관계, 즉 프린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프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두 관측소가 같은 천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린지의 강도와 위상은 천체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관 간 협력은 작고 눈에 보이는 행동들로 나타났습니다. 공유된 일정, 표준화된 기록, 수용 가능한 잡음에 합의된 정의. 에피소드는 그러한 행동들에 관심을 유지합니다. 이 장은 통제된 취약성을 연구합니다. 관측은 기상 통계, 안정적인 시계, 신중한 반복에 의존합니다. 대기는 측정 가능한 참여자가 되어 분 단위로 투명도를 변화시킵니다. 에피소드는 또한 시스템이 아직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호는 파일과 타임 스탬프로 도착하고 의미는 상관까지 연기됩니다. 검증은 지연된 형태의 봄이 됩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고원에서 건조한 바람이 강철 안테나 프레임에 대해 옅은 먼지를 일으킵니다. 공기는 발걸음을 늦추기에 충분히 희박합니다. 태양은 자갈을 따라 모든 그림자를 선명하게 합니다. 제어실 내부에서 화면은 표류하는 숫자와 안정적인 선을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신기 온도, 습도 수준, 시계 오프셋을 모니터링합니다. 꾸준한 펜 소음이 부드러운 음성 확인, 리듬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 같은 일과가 밤에 반복됩니다. 관측자들은 날씨를 기록하고 시스템 잡음을 기록하고 추적 정확도를 확인하고 보이는 목표 없이 접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작업은 발견보다 항해와 더 비슷하며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분석가들에게 2017년 캠페인은 증거가 이해될 수 있기 전에 어떻게
조용히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확보되지 조사는 실내로 이동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상관과 이미징을 따르며 원시 기록이 반복된 검증을 통해 구조화된 결과가 됩니다. 2019년 4월 여러 나라의 기자실과 강당에서 메시의 87별의 첫 번째 사건에 지평선 망원경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투사된 고리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은 기술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인쇄된 성명서, 신중하게 조절된 설명. 이 에피소드의 새로운 증거는 논문 출판 타임라인, 협력단 검토 절차, 문서화된 교차 검증 관행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발표 전에 이미지가 어떻게 테스트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는 독립적인 이미징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보정 선택이 어떻게 감사되었는지, 불확실성이 장식 없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추적하며 심화됩니다. 에피소드는 발표를 개시의 순간이 아니라 긴 검증 과정의 가시적인 끝으로 프레임합니다. 2019년 4월로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분석팀들은 관측소 쌍에 걸쳐 상관과 보정을 수행하며 프린지 검출을 확인하고 체계적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품질 확인은 여러 매개 변수 세트로 반복되었습니다. 불이일치는 문서화되고 해결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이미징 그룹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재구성한 다음 공통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일치는 완벽한 픽셀 정렬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하에서 공유된 구조로 정의되었습니다. 고리는 방법들 사이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검증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얻은 결과가 다른 방법으로도 얻어진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방법의 인공물이 아니라 실제 현상의 반영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모델링 팀들은 관측된 구조가 그럴듯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대와 일치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비교는 서사적 주장이 아닌 측정된 제약에 의존했습니다. 분석은 시뮬레이션을 데이터의 대체가 아닌 확인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중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주위의 공간과 시간은 심하게 휘어지며 이것이 빛의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지나는 빛은 구부러지고 왜곡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블랙홀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출판 절차는 내부 검토, 방법 문서화, 작성된 주장과 측정 가능한 출력 사이의 일관성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는 과학 조직이 어떻게 절제를 공식화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그것은 불확실성을 가시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고리는 배열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분해되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지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사진이 아니라 블랙홀 주위의 뜨거운 물질에서 나오는 방출의 이미지입니다. 해상도는 약 20 마이크로아크초로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세부 구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널과 편집 과정은 외부 구조로 역할했지만 대부분의 검증은 협력단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토위원회와 작업그룹은 문서화 표준을 시행하고 팀 간 재현성을 보장했습니다. 대학과 국립연구소 파트너들은 이미징, 통계, 계측에서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에서 봄은 배열이 무엇을 제약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관측소들은 2017년 캠페인 동안의 장비 행동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보정 통찰력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보관된 기록은 분석가들이 추측 없이 이상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러한 기록들을 조용한 증거로 다룹니다. 공개 커뮤니케이션 팀들은 절차적 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은유를 초대하는 결과를 설명하면서 기술적 정직성을 보존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기관들이 어떻게 과장을 방지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증거는 절제를 정확성의 일부로 다루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검증은 기술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편집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지가 어떻게 초상화가 아닌 경계 표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리는 중력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의미는 그것이 무엇을 닮았는지가 아니라 구조가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2019년 발표는 과학적 가시성이 종종 규율된 제한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의 87별 이후 조사는 더 가까운 목표로 돌아갑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궁수자리 A별을 따르며 여기서 변동성은 검증이 더욱 신중해지도록 강요합니다. 2012년 5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별의 그림자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관측소들은 적외선과 전파 대역에서 은하핵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장면은 조용했습니다. 장비 화면, 보관 데이터 세트, 신중한 캡션. 이 에피소드는 변동성 처리, 다중 방법 재구성, 장기 별 궤도 기록과의 비교에 대한 분석, 노트에서 새로운 증거를 소개합니다. 발광가스가 관측 중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까운 목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사를 심화합니다. 여기서 검증은 시간에 의해 형성됩니다. 물체는 일정합니다. 정형이 변합니다. 분석가들은 궁수자리 A별 방출에서 단기 시간 척도 변동성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모니터링에서 확인되었고 작은 공간 규모에서 예상되었습니다. 이미징 방법은 변화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적응되었습니다. 조사는 이것을 문서화된 방법론적 전환으로 다룹니다. 메시의 877의 블랙홀은 훨씬 더 크고 따라서 주변 물질의 변화가 더 느립니다. 빛이 블랙홀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더 작아서 몇 분 단위로 변환합니다. 관측 중에 천체가 변한다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움직이는 목표를 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재구성 접근 방식이 변동하는 소스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합성 데이터 세트에 대해 테스트되었습니다. 성능은 통제된 조건에서 알려진 입력 구조의 복구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기 전에 한계를 확립했습니다. 결과는 독립팀들 사이에서 비교되었고 세부 사항보다 지속적인 특징을 찾았습니다. 일치는 별 궤도에서 알려진 질량과 거리 제약과 일치하는 고리 규모에 집중되었습니다. 일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측정 전통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검증의 아름다움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 완전히 다른 가정,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 그 결론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별 궤도 측정은 중력의 영향을 추적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미지는 빛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둘 다 같은 질량, 같은 크기의 블랙홀을 가리킵니다. 발표는 불확실성 경계를 강조했고 무엇이 안정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어조는 이전 기관 관행과 일관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궁수자리 A별 근처의 별 궤도를 연구하는 장기 모니터링 그룹들은 독립적인 질량 앵커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에 걸친 천문 측량 기록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고리 규모와 비교될 수 있는 병렬 증거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 별들 중 일부는 특히 유명합니다. S2라고 불리는 별은 2020년에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때 그 별은 초당 2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의 약 8%입니다. 그 궤도를 추적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분석 및 이미징 팀들은 중복성을 통해 내부 감사자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 파이프라인은 공유된 편향에 대한 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변동성이 과적합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배열에 기여하는 관측소들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정 정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운영 기록은 하드웨어의 변화가 하늘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신중하게 유지되었고 결과의 절차적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언어가 어떻게 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장은 움직이는 조건 해서의 검증을 검토합니다. 시스템은 변화하는 발광 정령을 통해 안정적인 중력, 경계를 기록합니다. 그 분리, 안정적인 중심과 변동하는 방출이 분석적 어조를 정의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제약이 어떻게 차분한 확실성을 강화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별 궤도 측정과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이미징은 같은 취약점을 공유하지 않지만 일관된 질량과 규모로 수렴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궁수자리 A별은 측정되는 과정과 동등한 인내의 연구가 됩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문서화되지 관심은 더 넓은 맥락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세그먼트는 이러한 측정이 은하 진화, 모니터링 아카이브, 미래 검증 도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릅니다. 2023년 말과 2024년에 새로운 관측 프로그램과 보관 분석이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의 맥락을 확장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자들은 카탈로그를 비교하고 장기 기준선, 모니터링을 다시 방문하고 수천 개의 은하에 걸쳐 상관관계를 측정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잡았습니다. 키보드 클릭, 땡각펜, 낮은 대화. 이 에피소드는 조사 결과, 장기 모니터링 아카이브, 단일 상징적 결과가 어떻게 더 넓은 검증 시스템에 공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조정된 국제 관측 제안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소개합니다. 조사는 기관들이 확인된 이미지에서 측정된 집단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따르며 규모에서 반복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심화됩니다. 초점은 가속하지 않고 넓어집니다. 같은 동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된, 비교된, 확인된, 측정된. 대규모 광학 및 적외선 조사는 은하 팽대부, 속도 분산, 활동 핵 지표에 확장된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통계적 관계는 더 넓은 샘플에서 테스트되었고 불확실성은 결과의 일부로 추적되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의 은해에 대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은하 중심의 별들의 속도 분산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분산은 중심 블랙홀의 질량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M-시그마 관계입니다. 전파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Z, 편광 행동, 장기 시간 척도, 변동성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십 년에 걸쳐 활동 상태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고, 보관 연속성을 과학적 레버리지로 전환했습니다. 메시의 8실질의 Z는 1980년대부터 관측되어 왔습니다. 그 기록들을 현재의 관측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Z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 엔진, 즉 초대 질량 블랙홀이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중 메신저 노력, 특히 타이밍 기반 접근 방식은 모든 검증이 이미지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했습니다. 장기 실행 펄서 타이밍 데이터 세트는 예를 들어 매우 저주파 중력 영향과 일치하는 상관 패턴에 대해 분석되었습니다. 접근 방식은 신중하게 유지되었고 안정성 테스트와 잡음 모델링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새로운 형태의 천문학입니다. 밀리초 펄서, 초당 수백 번 회전하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매우 규칙적인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규칙성은 너무 정확해서 원자식에 필적합니다. 만약 중력파가 지나간다면 그것은 펄스와 지구 사이의 공간을 미세하게 변화시켜 펄스 신호의 도착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전 하늘에 걸쳐 펄서들을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모든 펄서들이 특정한 상관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중력파 배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력파 배경은 우주 전체에 걸쳐 초대 질량 블랙홀 쌍들이 합병하면서 발생한 파동들의 합성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여러 펄서 타이밍 배열 협력단이 이러한 중력파 배경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중력파를 통해 초대 질량 블랙홀을 연구하는 새로운 창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제안과 업그레이드가 미래 배열과 더 높은 주파수,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를 위해 문서화되었고 개선된 분해능과 방출 물리학에 대한 더 강한 제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러한 계획들을 확립된 관행의 절차적 확장으로 다룹니다. 차세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더 많은 관측소를 추가하고 더 높은 주파수에서 관측하고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아마도 블랙홀 주위의 물질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나 그 너머에 전파 안테나를 배치함으로써 기선의 길이를 지구 직경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분해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정표들 전체에 걸쳐 주제는 일관됩니다. 단일 측정은 긴 기록에 통합될 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기관과 데이터 센터는 연속성의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카탈로그 표준, 보정 릴리스, 접근 정책은 연구 간에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형성했습니다. 우주 기반 및 지상 기반 관측소는 보완적인 측정 체제를 기여했습니다. 스펙트럼, 타이밍, 편광, 이미징. 그들의 분산된 역할은 중요했는데 초대 질량 블랙홀은 각각 고유한 불확실성을 가진
많은 채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찬드라 X선 관측소와 같은 우주 망원경은 블랙홀 주위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저고의 선으로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연구합니다. 각각은 블랙홀과 그 환경에 대한 다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 컨소시엄은 조정, 동료 검토, 공유 도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종종 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재현성과 팀 간 검증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마무리장에서 기관들은 이름보다 지속적인 관행으로 나타납니다. 유지된 아카이브, 업그레이드된 장비, 독립적인 반복을 통해 확인된 결과, 마지막 에피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천천히 학습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직관을 넘어서지만 반복된 측정과 안정적인 문서화를 통해 이해 가능해집니다. 조사는 이해를 이론만큼이나 기록 유지의 결과로 다룹니다. 또한 규모의 조용한 윤리를 강조합니다. 데이터 세트가 성장함에 따라 캐주얼한 해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작업은 불확실성을 신호의 일부로 보존하고 아카이브를 살아있는 증거로 다룹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더 넓은 기록은 인내가 종종 가장 명확한 형태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은하들은 천천히 충돌하고 그들의 별들은 대부분 직접 접촉 없이 지나갑니다. 먼지띠가 휘어지고 가스구름이 압축되고 별 형성이 측정된 폭발로 증가합니다. 중심에서 중력 포텐셜이 이동하고 깊어집니다. 두 은하가 합병할 때 그들의 중심 블랙홀은 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은 이중활동 핵, 교란된 핵 역학, 관측된 구조와 일치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론됩니다. 과정은 문명보다 오래 지속될 만큼 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약 45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은하의 중심 블랙홀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선 운동을 하고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후에 합병할 것입니다. 그 합병은 거대한 양의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더 가까운 분리에서 시스템은 중력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출기는 더 작은 합병에 가장 민감하지만 펄서 타이밍 배열은 초대 질량 쌍성이 말할 매우 저주파 영역을 목표로 합니다. 신호는 이미지가 아니라 상관된 타이밍 드리프트일 것입니다. 라이너와 버그와 같은 지상 기반 중력파, 검출기는 항성 질량 블랙홀의 합병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것은 훨씬 더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 주파수는 지상 검출기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리사,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라고 불리는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가 2030년대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간 질량 및 초대 질량 블랙홀 합병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검출 없이도 탐색 자체는 현장 작업의 한 형태입니다. 관측자들은 안정성을 확인하고 잡음을 설명하면서 수년 동안 밀리초 펄서를 모니터링합니다. 방법은 인내심 있고 서두르기를 거부하는 현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초기 우주는 높은 적색 이동에서 밝은 퀘이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주가 젊었을 때 빠른 블랙홀 성장을 암시합니다. 증거는 희미한 빛의 긴 적분을 통해 기록된 스펙트럼과 광도에서 나옵니다. 적색 이동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천체의 빛이 더 긴 파장, 즉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적색 이동이 클수록 천체는 더 멀리 있고
더 과거의 우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색 이동 7 이상에서 발견된 퀘이사는 빅뱅 후 약 7억 년 이내에 존재했습니다. 이 초기 퀘이사들은 이미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씨앗 블랙홀, 초 에딩턴 강착, 직접 붕괴 블랙홀 등. 이 초기 질량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이미 측정된 것에 의해 제약받으며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데이터는 자연이 특정 조건에서 빠르게 거대한 중심 천체를 만들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결론은 문장이 아니라 관측에 의해 정의된 한 개의 집합입니다. 결국 초대 질량 블랙홀은 평범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궤도, 스펙트럼, 타이밍, 간섭계 위상 등 반복 가능한 측정을 통해 존재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평범합니다. 그들은 규모에서만 극단적이며 규모는 우주가 언급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하들에 걸쳐 중심은 계속해서 운동을 고정합니다. 별들이 표류하고 가스가 순환하고 제트가 공동을 조각하고 광도 곡선이 조용한 패턴으로 오르내립니다. 그 느린 기록에서 질량은 일종의 기억이 되고 하늘은 한꺼번에 이해될 필요 없이 역사를 계속 씁니다. 블랙홀의 영향은 중심 근처에서 가장 강하지만 그 효과는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가스 구름이 나선형 경로를 따라 안쪽으로 표류하며 난류와 충돌을 통해 각 운동량을 잃습니다. 움직임은 인간의 시간 척대서는 느리지만 지속적입니다. 강착 원반은 유입되는 물질이 회전으로 안착하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원반은 가열되고 복사하고 변동합니다. X선 관측소는 소형 영역에서 깜박임을 기록하고 광학 망원경은 시간에 따른 더 넓은 변화를 추적합니다. 활동은 하핵에서 밝기는 은하를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증거는 구조화되고 측정 가능합니다. 변동성 시간 척도는 크기를 제약하고 스펙트럼 특징은 속도와 구성을 제약합니다. 반향 매핑은 중심 밝아짐과 주변 가스의 반응 사이의 지연을 측정합니다. 지연 시간은 거리를 나타내는데 빛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시간을 자로 바꿉니다. 이 방법은 우아합니다. 블랙홀 주위의 강착 원반이 갑자기 밝아지면 그 빛은 더 멀리 있는 가스 구름들에 도달하여 그것들도 밝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매우로 외부 가스 구름의 반응은 지연됩니다. 이 지연을 측정함으로써 구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운동 속도와 결합하면 중심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에서 블랙홀 질량 추정치가 도출됩니다. 접근 방식은 간접적이지만 반복 가능합니다. 중심 천체가 근처 물질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드러내는 침전물처럼. 제트는 자기장과 회전이 플라즈마를 좁은 빔으로 형성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운반하며 성간가스를 교란하고 일부 영역에서 별 형성을 제한합니다. 전파 지도는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는 로브를 보여줍니다. 피드백은 공동, 충격, 온도 구배에서 발견됩니다. X선 이미지는 제트가 밀어낸 뜨거운 가스에서 거품을 드러냅니다. 패턴은 화면에서 폭력적이지 않고
지질학처럼 구조적입니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타원 은하들은 종종 이러한 피드백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뜨거운 가스가 냉각되어 별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별 형성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중심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가 가스를 가열하여 냉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조용하면서도 통제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위해 근처의 모든 것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생각되고 응축되고 새로운 별이 될 수 있는지를 조절함으로써 은하를 형성합니다. 시리즈는 주제를 닫는 결론 없이 끝납니다. 미래의 측정은 같은 차분한 절차를 통해 기록을 확장할 것입니다. 하늘은 한 번에 하나의 동기화된 타임스탬프씩 작은 단계로 계속 검증될 것입니다. 하늘은 관측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별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습니다. 은하들은 계속 충돌하고 합병합니다. 블랙홀은 계속 성장하고 때로는 밝게 빛나고 때로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지구의 작은 점에서 몇몇 사람들은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고 신호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찾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사를 한 줄씩, 한 점씩, 한 타임스탬프씩 기록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극적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단지 인내와 정밀함과 협력의 연속. 하나의 큰 발견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확인들이 모여서 그림을 만듭니다. 밤하늘 아래서 망원경 돔이 천천히 열립니다. 어디선가 하드 드라이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시계가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데이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용한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든 말든 그것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측정과 검증과 인내를 통해 우리는 그 가장자리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적인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한 협력의 이야기. 단일한 돌파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개의 확인들이 모인 이야기. 하늘을 향해 차분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관측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 합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도 같은 원리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인내, 정밀함, 협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하려는 조용한 결심. 밤이 깊어갑니다. 관측소에 불빛이 하나씩 꺼집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계속 흐릅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신호가 기록되고 정보가 축적됩니다. 하늘은 자신의 역사를 계속 씁니다. 우리가 읽는 말든 어딘가에서 빛이 블랙홀을 향해 떨어집니다. 어딘가에서 가스가 나선을 그리며 회전합니다. 어딘가에서 제트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측정이, 새로운 확인이, 새로운 이해가. 과학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관측, 한 번에 하나의 측정, 한 번에 하나의 타임스탬프. 인내가 증거가 되고, 협력이 발견이 되고, 시간이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은 계속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든 말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별빛이 먼 곳에서 여행합니다. 수십억 년의 여정 끝에 그것은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측정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것, 빛과 전파와 중력파로 쓰인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모아서 우주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 블랙홀의 이야기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한 조각씩, 한 측정씩, 궤도에서, 스펙트럼에서, 이미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회전합니다. 은하가 천천히 돌고 블랙홀이 중심에서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시간은 있습니다. 우주에는 항상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지켜볼 시간. 은하가 충돌하고 합병하는 것을 지켜볼 시간. 블랙홀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시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데이터를 남깁니다. 측정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과학의 유산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사슬, 끊어지지 않는 탐구의 연속, 질문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는 끝없는 과정. 블랙홀은 그 과정의 한 장입니다. 중요한 장이지만 유일한 장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더 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우리는 블랙홀에 대해 생각합니다.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에 대해, 보이지 않지만 측정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극단적이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우리는 쉽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관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이해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쉽니다. 별빛 아래서, 우주의 고요한 음악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늘은 계속 거기 있습니다. 별들은 계속 빛납니다. 은하들은 계속 회전합니다. 블랙홀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계속 관찰합니다. 이것이 우주와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조용한 대화, 끝없는 교환. 우주가 말하고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묻고 우주가 대답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 때로는 수십억 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과거의 메시지, 현재에 읽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신호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빛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정밀함과 협력으로. 블랙홀도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은하의 탄생과 성장과 합병의 기록, 중력의 승리와 빛의 패배의 이야기, 극단의 물리학, 인간의 척도를 넘어서는 현상.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서쪽으로 기웁니다. 어딘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우주는 계속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작은 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에서 우리는 우주를 측정합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은하의 속도를, 블랙홀의 질량을.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질문은 크고 우리의 이해는 성장합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호기심, 인내, 협력의 승리.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이해하려는 욕구의 승리. 그리고 그 욕구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블랙홀의 가장자리까지,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까지.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종, 탐구하는 종,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종. 그리고 밤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을 봅니다. 은하들을 상상합니다. 블랙홀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은 작고 우리의 수명은 짧지만 우리의 질문은 우주만큼 크고 우리의 탐구는 시간만큼 깁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의 이야기, 측정의 이야기, 인내의 이야기.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일상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질문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쉽니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꿈꿉니다. 내일은 새로운 관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이해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쉽니다. 밤하늘 아래서 별들이 조용히 빛납니다. 은하들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블랙홀이 중심에서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별들까지 닿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은하를 가로지릅니다. 우리의 이해는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뻗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작지만 호기심 많은, 짧은 생을 살지만 영혼을 묻는, 한 행성에 묶여 있지만 우주를 측정하는. 그리고 밤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경이로움과 함께, 질문과 함께,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의 답은 블랙홀이었습니다.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 보이지 않지만 측정될 수 있는 것. 극단적이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 내일 밤의 질문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찾는 방식은 같을 것입니다. 인내, 정밀함, 협력, 관찰, 측정, 검증. 한 걸음씩, 한 타임스탬프씩.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화려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블랙홀의 이미지까지,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의 지도까지.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서쪽으로 키웁니다. 어딘가에서 망원경 돔이 닫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과학자가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데이터, 끝없는 순환, 끝없는 탐구.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쉽니다. 별빛 아래서, 우주의 고요한 품 안에서. 모든 질문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내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쉬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하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작은 점 하나,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그러나 그 작은 점이 우주를 측정합니다. 그 작은 점이 블랙홀을 이해합니다. 그 작은 점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존재들. 그리고 밤마다 별들 아래서 우리는 꿈꿉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오래 보는 꿈을. 우주의 모든 비밀을 푸는 꿈을. 빛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꿈을. 그 꿈들이 우리를 앞으로 이끕니다. 한 관측씩, 한 측정씩, 한 발견씩.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에 대해, 은하에 대해, 우주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밤은 우리는 쉽니다. 별들과 함께, 은하와 함께, 우주와 함께.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은하가 돌고, 블랙홀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조용히 축적됩니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이해를 위해.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블랙홀의 이야기,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이야기, 인내와 협력의 이야기, 조용한 이야기, 그러나 깊은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밤낮으로, 계절마다, 세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탐구의 이야기. 그러나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감고 꿈의 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밤하늘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별빛이 당신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블랙홀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비우고 평온함 속으로 빠져드세요. 우주가 당신을 안아줍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모든 걱정은 멀어지고 모든 질문은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쉬면 됩니다. 별들이 당신의 꿈을 지킵니다. 은하가 당신의 잠을 감싸줍니다. 블랙홀도 그 먼 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습니다. 측정되었으니까, 확인되었으니까. 이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알과 이해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우주는 거대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우리가 거대한 우주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밤 그 경이로움과 함께 잠드세요. 그 아름다움을 품고 꿈꾸세요. 내일 깨어나면 우주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측정씩, 한 발견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별빛 속으로 빠져드세요. 꿈의 나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별의 이야기, 은하의 이야기, 블랙홀의 이야기. 오늘 밤 그
그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이 되기를. 평화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꿈이 되기를.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